안녕하세요. 우리 익산의 자랑, 매년 10월에 열리는 익산 천만성이 국화축제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국화와 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 팟빵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국화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국화 재배 시에 주의해야 될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 노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부터 열심히 국화 키우고 있는 소짜기 노은입니다. 오늘은 국화 병충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화를 대량으로 키우다 보면 다양한 병충해가 발생하는데요. 가정에서도 국화를 키우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그 상식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국화 아주 그 집에서 댁에서 국화 재배할 때 아주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니 해도 병해충 방제는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예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국화가 어디 얘네가 좀 힘들어하는 점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좀 이상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지 수시로 특히 눈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눈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돋보기라든가 아니면 루베라고 해서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작은 현미경 이렇게 하고 휴대폰으로 요즘에는 연결해서는 그런 현미경까지도 갖고 이제 병해충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은 우선 잎 모양이에요. 잎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국화 재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지주대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네. 응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는 그렇죠.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죠. 우선 잎 뒷면을 저희가 좀 자주 보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렇죠. 뭐 병충해 있을 때 알을 낳거나 아니면 붙어 있는 부분이 잎 뒷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새순이 올라오는 그 끝자락 있잖아요. 그쪽에 그냥 어린 순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즙을 빨아먹거나 하귀에서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잎하고 그 끝 새순 올라오는 곳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이제 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썩거나 뭐 잎이 노란해거나 아니면 뿌리상에서 문제가 흙 안에서 토양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제 얘네들이 시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선 제일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게 국화 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같은 카메라로 찍어서 네.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폰을 네.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잘 보이겠네요. 네네 그렇게 그거 하셔도 좋은 되고요.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병인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약을 써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데 천적을 이용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적 방제인 농약을 사용한다고 좀 생각하시고 이제 어떤 약을 사용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얘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번을 뿌려줘야 될 건지. 그렇죠. 너무 심각하면은 살포 횟수. 그렇죠. 2, 3일 사이로 또 한 번씩 더 방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에 따라서 권장량이 달라요. 그렇죠. 뿌리는 게 있고 또 물에 타서는 이제 입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살표를 하시는 거예요. 살표를 하시고 얘네들이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2, 3일 정도 살펴보시고 만약에 아직도 안 됐네 싶으면은 다시 또 2차 반복 살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을 먹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내성이 발생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약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해충 방제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예. 이게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
화학적 방제. 그렇겠죠. 약을 쓰는 약을 거. 주는 거. 그렇죠. 이 약은 이제 그 살균제, 살충제, 살선충제, 제초제, 살서제 막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 농약을 이용해서 병원균이나 해충 및 유해 동물을 멸살시켜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화학적인 이런 방제에 내성이 빨리 생기는 또 충들이 있어요. 병이랑 충들이 있는데 우선 잿빛 곰팡이병, 흰가루병, 흰녹병, 응애류, 입굴파리, 총체벌레류는 내성이 금방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내성을 방지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이제 농사를 좀 많이 지어 보시니까. 글쎄요. 적시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적정량을 적정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약제를 계속 쓰면 안 돼요. 바꿔줘야 되는구나.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A라는 약제를 썼잖아요. 이번에. 그쵸, 그쵸. 근데 뿌렸는데 안 들었어요. 그럼 또 다시 A 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 A 약제하고 전혀 화학 성분이 다른 B 약제. 이게 이름만 다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들어있는 성분 아예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다른 약제를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안정적으로는 3가지 종류의 약제를 이제 반복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화학 약제가 이게 성분이 완전히 다른 약제는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 거기다 효과까지 좋은 약제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종류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방제를 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화학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는 농약사가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음료 갑작스럽게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뭐 상태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저희도 이제 그 약을 주시는 원예 네. 예, 저희가 뭐 원예 특작원이라든가 다양한 국화를 키우는 뭐 그 실험 재배소 같은 데도 연락을 하지만은 농약사에 1차적으로 한번 이 비슷한 종류의 병균들이 혹시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국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토마토 뭐 엽채류 이런 데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만 그렇죠. 발생할 수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와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물리적 방제인데요. 네. 혹시 토양 증기 소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증기? 네. 그러니까 작물을 심기 전에 그 토양을 뜨거운 김을 쏘여가지고 한번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60도에서 80도 정도 온도가 10cm 정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해충, 균, 거기다 잡초 있잖아요. 잡초 씨앗, 이 발화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10분 동안 이 60에서 80도가 온도가 되게 토양을 이렇게 살균한다는 거는 일반 야외에서는 좀 하기 힘들고요. 그렇겠어요. 일반 가정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정적이고 친환경이긴 하나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지 같은 데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에서 뭐 이제 고설 재배하는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을 이렇게 사오는 저기 그 일반 그러니까 저희도 국화를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원해온 상토 그냥 좀 소독이 된 상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게 국가 축제를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도 사용하고 계시군요. 정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적을 활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천적. 생물학이 아니고 생물적. 생물적 방제. 네. 그러니까 작물에 피해가 주는 해충 개체군의 밀도하고 예. 천적의 개체군의 밀도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서 네. 이제 이게 더 이상 그렇죠.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저희가 여기도 천적만 갖고 이걸 완전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최소한으로 얘네들이 개체수를 줄여주는 그런 쪽이고
중간중간에 약제를 좀 화학적 방제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화학적 방제를 했을 때 천적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약을 좀 쳐줘야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될 게 또 친환경 약제를 쓴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네. 있고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는 칠레 이리응애가 천적이고요. 담배 가로이는 가로이잡이 노린재. 오. 입굴파리는 굴파리 존벌이나 입굴파리 고치벌. 주로 벌 종류가 네, 이렇게 네, 들어오고요. 네. 꽃노랑 총채벌 같은 경우는 미끌의 꽃 노린재. 근데 이름부터가 신기하다. 입굴파리의 입굴파리의 천적은 입굴파리 고치벌. 고치벌, 굴파리 존벌 그것만 주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말로만 신기하다. 설명을 하시니까 네. 정말 우리 준비해 오신 그림이 너무 기다려져요. 빨리 네. 보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의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방제 방법이라든가 어떤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가를 사진이라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네. 많이 저희도 들어가 네. 봐야겠네요. 네네네. 유미쌤 많이 특히나, 들어가 네. 보셔야겠네요. 초보 농사자분들한테는 그러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네. 병해로 보는 거를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충해로 보는 거를 한 6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네. 우선 먼저 병해로 보는 흰녹병. 음. 흰녹병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하고 기온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얘네가 초여름부터 가을에 발생이 좀 심한데요. 비닐하우스 재배할 때는 이른 봄부터 발생을 해요.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습기가 많아졌을 때 얘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잎사귀 뒷면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뒷면 이제 앞면에는 이제 노란색 점이 생기고 뒷면에 딱 보면은 동글동글한 하얀색 돌기가 생겨요. 네네네네. 좀 이렇게 사마귀 하얀 사마귀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오래되면 노랗게 변해요. 잎이 노랗게. 아니요, 이 자체가 아, 좀 이 노래지면서 돌기들이. 다망색 띤 반점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파리가 고사를 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광합성 작용도 안 되고 이제 작물들이 크기가 힘들고 꽃잎으로 오면은 꽃이 이그러진다고 그래요. 꽃이 제대로 잘 피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흰녹병 같은 경우 그래도 방지하기 굉장히 쉬운 병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약도 좀 잘 듣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국화 외화 바이로드라는 그 병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그 국화를 지금 전국적으로 국화가 굉장히 국화 축제가 또 많아지고 맞아요. 야외에 국화를 많이 심고 또 국화가 이렇게 다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화가 3년 정도 그 키우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퇴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행복정원이나 꽃바람정원, 핑크무늬 정원에 있는 국화들은 3년 정도 지나면 다 바꿔줘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이제 그 작물들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좀 퇴화가 되면서 유전학적으로 이제 요즘 국화 외화 바이로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바이로드라는 거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핵산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인데요. 얘는 방제가 안 돼요. 그래요? 예. 뭐 과수 화상병이라고 해가지고 과수에는 약간 에이즈 같은 그 질병 있잖아요. 네. 얘도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싹 뽑고 새로 해야 되는구나. 이 뽑은 것도 이렇게 번질 수가 있으니까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아예 저기 한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매립하거나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퍼지니까 그리고 만진 손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네. 저희가 적심은 손으로 하고 그다음에 삽목 같은 경우는 가위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 사용했던 거에 묻어 있던 병균이 다른 쪽으로 계속 옮기고 흙으로도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면 싹 저기에서 없애버려요. 작목 관리하고 나서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구들을. 근데 얘네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생육이 좀 안 좋고
그 저기 사진을 보면은 좀 쭈글쭈글해지거나 노란색 반점 조금 좀 생기는데 이 노란색 반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굳이 이게 아니어도. 그리고 그렇군요. 꽃잎이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말려요. 오, 그러네, 예, 그러네. 그리고 키가 안 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 외화 바이로드라는 게 외화라는 게 키가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이제 저기 그 원예 특작 수원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예 관련하는 그 기관에서 발견을 했어요. 오, 이거를 예, 발견하는 예, 예. 방법을요. 그 저기 오. 예, 국화 외화 바이로이드를 그 알 수 있는 지표 식물을 찾은 거거든요. 미슬토우라는 품종이 있어요. 국화 네. 품종을 원래 지금 이게 의심스러워는 그 이런 저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끊어버리고 접목을 시켜서 얘네들을 2개월 정도 키워보면은 이 잎사귀에 황반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국화 외화 바이로드에 감염됐구나. 예. 그러면 그 전체에 있는 국화를 다 없애버려요. 여기 지금 사진 새로운 요 품종으로. 그림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 미술토라는 그 품종이 어떻게 보면 키트 같은 그렇죠. 거인 거네요. 키트 역할을 해주는 바이로이드를 거죠. 잡는, 찾아내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심돼서 보기도 좀 찾기도 힘들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도 2달간이나 키워봐야지 그렇죠. 확인이 가는 그렇죠. 거라서 그 국화 같은 경우에 저기 보시면 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개월이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싹 없애고 다시 심어서 하기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화 외화 바이로드 같은 경우는 우선 될 수 있으면은 3년마다 한 번씩 모본을 바꾼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토양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잘 뿌려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빠른 뭔가 방법이 또 나오면 참 좋겠네요. 뭐 하루 만에 나온다든가 1시간 만에 나온다든가. 아니 눈으로 보인다면 모르지만 이게 현미경으로도 그렇죠. 잘 안 보이는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참고로 우리가 그 이렇게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것도 잠깐 어떤 재밌는 그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최초에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세포를 통해서 병이 전파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세포도 물론 보기 어렵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만 관찰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세포를 걸을 수 있는 크기의 아주 필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포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필터를 해서 세포보다 더 작은 필터를 설치를 했는데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말 그대로 핵산이라고 하는 거의 뭐 이런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필터로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우리가 걸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요번에 코로나 걸린 것처럼 이 또 식물에 있어요, 국화에 있어요 코로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는 또 막 변형이 심각하게 된다고 하더만은 그러니까요. 이러한 아주 작은 걸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는 이 또 국화 재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그동안은 거를 찾아내기도 좀 힘들었었죠. 그러니까요.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화 축제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국화 반쪽 시드름병인데요. 희한하게 국화가 한쪽만 시들어가는 거예요. 오, 굉장히 사진은- 특이한 병이다. 보면은 뭐 반대쪽 줄기는 멀쩡한데 한쪽 잎만 쭉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여기 좌측에 지금 시들은 저 화면인가요? 그래 반대편은 무성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티실리움 달리아라는 병영균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초기 병증은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시들어가게 되는데 반쪽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까지는 이렇게 쭉 그냥 커요. 근데 이제 꽃봉오리가 딱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잎도 시들고 갈색으로 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든 잎자루를 달린 줄기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옅은 갈색으로
내부 세포가 좀 변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화 시드름 반쪽 시드름병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방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밑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잎을 다 따줘요. 따주고 병해충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옆쪽으로 계속 가지가 많이 이제 퍼트려요. 그렇죠. 이제 분지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라서 한쪽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쪽은 이제 잘라줘 버리거든요. 아예. 제가 진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런 병해로 인해서 축제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요. 실제로 국화가 이 이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한 번에 저희가 품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 한 품종이 한꺼번에 싹 병해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화 외화 바이로이드라는 게 한 2년 전에 한 품종이 이렇게 하고 키가 안 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품종은 한 1m 20, 30 그렇죠. 정도인데 한 90cm, 80cm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물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반쯤만 이렇게 딱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국화 외화 바이로이드인지 모르고 이게 퇴화돼가지고 모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모본을 싹 정리를 하고 새로 신품종을 이제 새로운 품종 새로운 묘를 가져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병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담장에 올라갔던 건데요. 담장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1.8cm까지 1.5cm 미터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반절 정도. 그리고 국화 생태 덩굴 터널에도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꽃 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번 모양 진짜 잡기 어렵겠네. 네, 얘가 그렇다고 그래서 막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꽃이 막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키만 작고 꽃송이가 좀 작고. 하지만 예쁜 걸 피면 그러니까 우선은 피기는 펴요. 그니까요. 키는 안 커요. 그리고 얘네들 팍 확장이 안 돼요. 그냥 그런데 나름대로 얘를 진짜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약도 줘보고 저 약도 줘보고 했는데 안 줘요. 그렇구나. 그리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힘들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만 병과의 전쟁이 아니라 꽃도 이렇게 그러니까. 병과 전쟁이. 저는 이 병해, 병충해란 구분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병충해라고 해서 뭐 그냥 그러니까 균으로 하냐 아니면은 벌레로. 그렇죠. 재밌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런 국가 반쪽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병충해는 아니라는 거. 네네. 자, 잎을 이제 따고 방제 작업하는 그러니까 거. 병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충해. 그다음에 충해. 얘네들은 이제 잘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벌레로 일한 거죠? 그렇죠. 저는 잘 봐도 안 보일 것 같기도. 이게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보여요. 잘 보면 보여요. 지금 노란 배경에 있는 벌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뒷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좀 이렇게 오고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주로 이제 꽃봉오리나 총채벌레로는 다양한데요. 국화에는 주로 꽃노랑 총채벌레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로 꽃봉오리나 어린잎 등 부드러운 조직 있잖아요. 네, 얘가 그렇죠. 지금 그럼 국화 노란 잎에 붙어 있는 건가 보다. 그죠? 아닌가? 이건 이제 크게 이제 지금 사진을 확대해서 찍어 놓은 거고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생물적 방제에 그 천적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네. 미끌의 노린재가 네. 지금 노랑 총채 벌레를 칵 잡아먹는 그 사진입니다. 아래쪽을. 네. 이렇게 해서 천적을 이용하기도 하고 화학적 방제가 우선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채벌레는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심식충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심식충류는 대부분 나방류예요. 그리고 국화에 좀 많이 있는 거는 담배, 거세미 나방. 지금 사진 보니까 막 징그럽네요. 꽃속을 막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막. 우에 같아요. 그래서 우에. 얘 맞아요. 음. 잎을 굉장히 잘 갉아 먹어요. 그러네. 그리고 얘가 지금 초록색했을 때는 그래도 어릴 때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럴 때는 약을 뿌려주면 그래도 들어요. 근데 얘가 갈색으로 해서 이제 번데기로 되려고 하는 이제 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저기 알에서 알집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여러 개가 같이 다녀요. 음. 근데 이렇게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혼자 다녀. 다녀요. 그 멀리 퍼진다는 거네. 그렇죠. 오. 그래갖고는 굉장히 갉아먹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이 사진 보니까 ip사귀가 공란이 됐네. 얘가 그렇죠, 다 얘가 그렇죠. 너무 네. 많이 갉아먹었네. 그래서 이 담배 거세미 나방 보면은 이렇게 이 아래쪽 그 사진을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화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상추, 뭐 토마토 이런 저기 있잖아요. 네. 잎들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아, 얘가 조금 골칫덩이구나. 약을 해도 좀 그렇죠. 죽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숙 유충 그러니까 좀 갈색 그렇게 갖고 좀 진한 색으로 바뀌면은 진짜 고농도 약재로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기 담배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는 빨리 보였을 때 빨리 그 저기서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자세히 봐야겠다.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이게 그 저기 주로 야간에 얘네들이 활동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낮에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질 무렵 아, 아니면 동틀 무렵 얘네들이 아. 실제로 숨어 있다가 나오는 오. 그 시기에 그러니까 낮에는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살포를 하고 이게 5에서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를 해야지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꽤 강력한 충해네. 네네네. 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할 수 있는데요. 입굴파리. 파리가 무슨 그 저기 잎사귀에 그냥 푸른 잎을 뭐 갉아먹고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같은 진액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 얘는 잎에 구불구불 이렇게 잎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잎에 있는 쭉 길 따라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잎사귀 보면 입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쭉 저기서 막 길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 빨아먹고 다니거든요. 그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물한테 순맥이라 다. 그러나 인맥이라 그러나 그런 걸 타고 인맥을 네,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제 갈색으로 말라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해서 그렇게 만들고 다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파리가 왜 이러지? 하는데 이 파리는 그렇게 해서 수액을 빨아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도 입굴파리는 얘도 방제하면 그래도 효과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지. 아까 그 거세비 나방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온실 가루이와 담백 가루이. 이거 보면 그냥 하얗게 탁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 잎사귀 뒷면에 뒷면에, 참깨처럼 막 붙어 있는데요, 지금? 얘도 즙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가 이렇게 배설하는 게 약간 감로, 달짝지근한 그 물을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요. 이게 식물을 타들어가 죽는다고 그러죠. 그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양한 그 달짝지근한 이 저기 그 감로 때문에 그 다른 바이러스도 또 많이 몰려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으로. 그렇구나. 균을 서식하게 해버리나 그렇죠. 보다. 네. 다음 그 다음으로 볼까요?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응애예요. 아까 말했죠. 저기 아까 그 지주대 끝에 위에서 어느 때 보면은 막 몽실몽실 자기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주대가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초록색 지주대를 쓰는데 약을 하면은 이 지주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어유 똑똑한 것.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방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을지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서 또 다시 나와요. 똑똑한 것.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미세하게 그냥 아주 꼬물꼬물꼬물하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 주로 수액을 쫙 빨아먹어가지고 엽록소를 파괴를 시켜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황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광합성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잎이 말라요. 황색이나 갈색으로 말라가지고 나중에 낙엽이 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물 생장에도 많이 피해를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보이는 거는 조그마한데 굉장히 많이 한번 발생하면은 다량으로 해서 쫙 많이 퍼져요. 얘네가.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강하다. 자주 발생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 밀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생기면은 금방 퍼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철엔 좀 습기가 많아지고 좀 그러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재로 해서 한 번은 A 약재, 한 번은 B 네. 약재. 그래서 살균 상충제를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국화하면 떠오르는 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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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맞아. 이거는 본 것 같아요. 검은 게 막 네네네네네네. 타닥타닥타닥타닥.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방제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눈에 딱 맞아요.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다른- 갈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초록 색깔 그 어, 진딧물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예, 예. 이거는 다른 꽃들에서도 많이 본 것 많이 같아요. 보죠. 풀들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진딧물이 생기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개미가 끌어요. 맞아. 네. 그래서 진딧물이 조금 보였을 때는 바로 방제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진딧물도 마찬가지요. 새순, 새잎, 그 다음에 줄기 끝자락에 이렇게 딱 몰려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생장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잘 크지를 않아요. 그러겠네요. 무슨 뭐 저기 병에든 충에든 예찰이 가장 중요해요. 관심 미리, 가지고 어, 항상 미리 보고, 관찰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사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외화 그 저기 바이로이드 네,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를 얼마큼 크는가 그렇죠. 보통 한 달 지나면은 한 10cm, 20cm가 이 정도는 커야 올라와야 되는데. 되는데 안 큰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쪽 라인만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의심스러우고 한쪽으로 이제 격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저희가 2달 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 아예 키가 작고 얘네들이 좀 퇴화한 것 같다 하면은 그 해에는 키가 낮은 조형물에 그 품종은 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5월 말이면은 조형물의 정식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8m 정도 크는 그 담장 조형물부터 먼저 이제 아마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형물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정식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냐? 저희는 아니죠. 화분국화도 키웁니다. 그쵸. 화분국화를 한 15,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5,000개 정도 더 늘었어요. 그리고 식품종도 이거 좀 심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국화축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네. 꼭 가봐야겠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국화축제에 오시면은 국화에 대한 지식도 좀 예. 알아가시고 네네. 또 분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그 교육하는 부분, 국화 분재 연구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를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네, 좀 재밌을 것 재밌는 같죠. 시간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병충해가 있으면 안 되죠. 2번 꼬은 질문이었네. 2번 비비 꼬인 질문이었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저기서 아무리 저희가 방제해도 그렇죠. 죽은 잎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또 발화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갑자기 국화축제 현장에 날씨가 추워져 버린다던가 습해가 이제 그 그렇죠. 비가 좀 많이 와서 한다거나 그리고 꼭 국화축제장이 아니어도 저희가 정원이 있잖아요. 네. 정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꼭 국화에만 한정되는 병해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꽃을 기르는데 뭐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시면은 아 이거는 이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뭔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 아까 사이트 알려드렸죠. 네.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예. 여기 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 국화 축제 때 이런 국화 지식도 얻고 저희 방송 보면서 네네 천만송이 국화 팟빵 보면서 이제 또 이런 병해충 지식도 얻어가시고 하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5월 달까지는 저희가 국화를 재배하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됐다면 아마 6월 달부터는 이제 국화축제 올해 국화축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화축제 부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 국화축제와 함께 일하시는 기간제 여사님들 국화를
직접 현장에서 키우고 계시는 여사님들의 인터뷰 내용도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네, 재밌겠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관심 네네네. 가져주세요.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네. 그 국화 재배 과정 뭐 한 달 된 거, 2달 된 거 이런 재배 과정이나 그다음에 국화 분재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편집이 돼가지고 이 다음 화면에 네, 그게 들어갔을 거네요. 네네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가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노원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국화 재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지금 2차례 거쳐서 국화 재배 삽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배하는 이제 분재까지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거를 결과물을 한번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오늘 많은 걸 가져오셨어요. 네. 5점인가요? 아니 5점이 아니라요.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은 품종이에요. 노을이라는 노을 품종이거든요. 품종. 그리고 제일 키가 큰 쪽은 지금 백미라는 품종이에요. 아, 그래서- 백미요. 쌀 이름하고 같은 거. 네, 이름이 하나 같거든요. 백미 네. 품종. 우리가 삽목을 해가지고 지나고 그 일주일간은 그 방 그늘에서 하고 또 바닥에 내려서 15일 정도 올리고. 지나고 이게 또 한 20일 이제 10일 정도 더 크면은 이게 총 45일 이게 지금 4월 9일 날 삽목했던 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그만 트레이에다가 해놓는 게 뿌리가 잘 감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금 오늘 제가 트레이에서 이렇게 뽑으면은 한 40일 된 건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돌았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네치 포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심어서 한 달여 정도 키우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네. 한 저희가 이제 한 30일 정도 네. 잡고 이제 크기에 따라 조금 더 놔두는데요. 네. 이 정도 크면은 이렇게 8호 화분에 옮깁니다. 네. 네. 8호 화분. 네, 8호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적심을 한다고 그랬죠. 네. 요 끝을 보면은 이렇게 끝순이 탁 올라와 있어요. 생장점이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를 또 이렇게 따주. 똑 음. 손톱으로 똑 끄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떨어져. 똑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끝에서 이제 2가지 가닥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 2가지 가닥이 나와 있어요. 이 2가지 가닥이 지금 뻗쳐서 이렇게 되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또 끝 생장점이 있잖아요. 예. 여기를 또 이렇게 끊어주면은 여기서 또 2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얘네들은 옆으로 쭉 퍼지는 키가 낮은 1m 이내에 있는 작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기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박명진 선생님 같이 서 있는 애는 백미. 더 크죠. 백미 같은 경우는 크죠. 음. 그리고 지주대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지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150cm, 180cm 이제 저희가 가면 더 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쪽으로 잠깐 갈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지금 나온 거를 계속 키우고 있죠. 네. 그리고 옆에 나온 줄을 계속 이제 여기도 적심을 해서 격가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80cm, 150cm까지 쭉 키우려고 가운데 가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지를 잡지 않고 낮은 조형물에 사용되니까 옆으로 계속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화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키우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 아니 무슨 뿌리가 저렇게 길어 했던 이게 석부작, 목부작이 들어가는 이 지금 보시는 이 뿌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타고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정도 뿌리가 내릴 거예요. 여기 끝에까지 보시면은 일부러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이 플라스틱 그 관에 이제 비닐관에 그 나무를 집어넣고 그 사이에 흙을 넣고 붙여서 나무 위에 지금 이 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재배묘고 그 분재 뿌리목에는 질석 삽목을 해서 뿌리가 옆으로 쫙 퍼진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뿌리를 딱 가운데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펼치니까 여기 지금 받침에 나무대에 이렇게 딱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타고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예쁜 돌이나 아니면 나무에 올려서 이렇게 뿌리를 길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분재 작품인데 얘가 더 오래됐을까요? 얘가 더 오래됐을까요? 아, 크기가 봤을 때는 아마 얘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두께를 보시면은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상장점을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 뿌리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에 정식을 하고요. 1차로. 그 다음에 늦게 하는 거는 3월 달에 정식을 해요. 그래서 벌써 정식이 다 끝나고 이 친구들은 저렇게 하고 아직도 저희는 조형물들이 작게 키우는 것들은 아직도 이렇게 삽목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년에 만드는 이 묘가 한 8만 점 정도.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형물에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이제 그물망 있거든 조형물에. 그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모양을 틀어서 모양을 잡아줘. 계속 올려서 키우는 거죠. 네. 어떻게 좀 설명이 좀 됐을까요? 6월부터는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깜짝 이벤트요? 네. 국화 팟빵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화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분재나 화분 관련된 성장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아까 은희쌤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봤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천만송이 국화 팟빵, 오늘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또 새롭게 배웠고 정말 일반 식물들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잘 방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